그리고 왜 이렇게 항상 운이라는 게 뭐 이렇게 그 해가 딱 왔다 그래서 뭐 그해 운이 딱 도래했습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이제 역할력이 있는 거죠. 대체로 이모년을 기준으로 많이 봐요. 이모년을 기준으로. 이모. 왜냐면 격동기였잖아. 이모부터가. 이모. 아니, 이모년이 아니고 맞나? 이모는 13년이죠. 그렇게 임신년 바보. 임지. 뭐 이런 것도 잘 알아. 대사. 임신대사. 가고. 저기 밑에다 쓸 수도 있으니까. 임진. 대사. 가고. 일미. 병신. 정유주자. 신묘. 경인. 이제 을미년을 이제 남겨두고 있죠. 뭐 이렇게 잘라보기도 이제 하나의 반편이고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어차피 운의 흐름은 지지로 보는 거거든. 흐름은 지지. 그러니까 세상은 12년 주기로 흘러간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상은 12년 주기로 흘러간다. 흘러간다.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인부터 이야기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워낙에 격동기가 임진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항상 임수라는 경우면은 재분배가 시작이 돼요. 재분배. 격동, 몰태, 비니빈, 도입부. 이게 생기는 게 항상 임수입니다. 임수. 우리가 이렇게 수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소유잖아요. 소유. 그래서 지지의 수가 있어야 그걸 안정 그래요. 안정. 천간의 수가 있으면 불안정이에요. 불안정. 천간의 수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평생 빚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천간의 수가 있으면은 그냥 평생 빚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간의 수가. 빚을 갚으면 또 빚을 일이 또 생겨. 아주 인생이 그래요. 이게 수라는 것은 창고잖아요. 수라는 것은 창고. 수가 창고 아닌가? 저축이고 저장이잖아요. 수는 저축이고 저장인데 지지에 있어야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빚지는 게 아닌데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은 이거는 천간에 수가 있으면 수극화합니다. 지지에 수가 있으면 뭐하죠? 수생목하죠. 지지에서는 수극화 안 합니다. 그래서 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어. 임수무토 있으면 이 사람 어떻게 살면 되죠? 비치고 살면 돼요. 이 사람은 비치고 살아. 통장에 잔금 있으면은 아니게요. 빚지고 살아. 금자가 같이 있으면. 예. 금전부가 있으면 빚지고 살아. 통장에 잔금 있으면 아니게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체질이기도 하고 이 사람 사업 방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행 빚까지 와서 사업하고 다른 사람 자금 끌어다 와서 사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형제들 자금 끌어와서 모아고 이게 임수무시가 하는 거예요. 원래 임수라는 게 네 돈 내 돈이 없는 거잖아요. 네 돈 내 돈이 없는 거. 그래서 이거는 임수라는 것은 눈먼 돈이에요. 눈먼 돈. 개수는 내 돈이에요. 개수가 투간되면은 내 돈 처방용 놈이에요. 임수가 투간이 되면은 눈먼 돈 끌어다 쓰려는 놈이에요.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루트가 있어요. 개수가 투간되면은 무료봉사하는 거예요. 무료봉사. 내 돈 갖다 처박아야 되니까. 개수에 루토가 있으면은 기품조입니다. 기품조. 내 돈 들여서 같이 살는 게 있습니다. 예수 루토, 내 돈 들여서 루토, 같이 살다. 토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가치가 들어가요. 같이 살다. 뭘 공유하다. 이런 게 이제 토가 하는 짓이죠. 기토는 원래는 같이 살자는 기토인데 원래 50쪽으로 이야기하면 루토는 개나 소 나오는 게 있어요. 개나 소. 개도 오고 소도 오고. 저는 아는 사람끼리 같이 삽니다. 같이 삽니다. 임수가 있으면은 씀씀이가 크고 개수가 있으면은 더욱더 습해져서 원래 기토가 습하죠. 임수가 오면은 기토가 떠내려가죠. 엥겔지수가 크다라는 이야기. 엥겔지수. 여행 자주 간다라는 이야기. 임수 기토 있으면은 쇼핑 자주 다니고 여행 자주 간다는 사람. 임수면은 허영이라고 그러고 해수라 그러면은 집안 용품 그러죠. 무슨 차 뭐 이런 거. 그래서 여행 다니거나 뭐 이렇게 엥벨리수 높은 것은 지지해 자를 이야기하고 허영 그러면 임수 기토 그래요. 이게 다 수가 소유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임수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운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역할들이 있어요. 임묘진, 사오미, 신묘술. 임묘진, 사오미, 신묘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든지 뛰어들기 좋고 이렇게 시작하기 좋은 시기는 결국은 임묘진이라는 뜻이에요. 임묘진. 이때는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내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시기란 뜻이에요. 그 시기를 잘 보고 선택해야 돼. 내 팔자가 좋다고 무조건 뛰어들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팔자가 좋아도 시대가 시대가 더 중요하잖아. 더 쉽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임묘진액은 유흥이고 엔터테인먼트고 뭐 이렇게 새내기죠. 새내기 어린이 어린이
지원, 유아용품 이런 거를 이렇게 주 종목으로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또 그것도 돼요. 뭐 이렇게 여행도 돼요. 동료들은 여행, 뭐 이렇게 힐링, 안마 뭐 이런 거, 또 싸움, 찜질방 이런 거 다 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목이라는 게 뭐냐면은 싸고 저렴한 거니까. 한국말은 이렇게 뭔가 눈이 이상해지면 보니까 재미가 왔구나. 정확하게 25분이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지고 휴대폰을 했는데 걔는 얼마나 올렸을까?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도 모르지? 모르지. 저래보다 애가 있어. 목은 싸고 여유롭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이런 거 개인적이고 유흥적이고 목대 하는 거는 이런 걸 해야 돼요. 뭐 이때 뭐 럭셔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번 이렇게 체인점 같은 거 해야 돼요. 지갑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되게 일이 아니에요. 뭘 하면은 무조건 가격은 단가는 싸게 비싸게가 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빨리 음식을 하더라도 빨리 먹기까지 그런 거. 빨리 먹기까지. 뭐가 빠른 거? 회전이 빠른 거. 그것도 급하게 할 뜻이 아니에요. 급하게 할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오버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고개는 그렇게 이해되세요? 네. 오, 그래요? 설마. 근데 왜 카메라를 각도를 저딴 식으로 만들어놨대? 누가 이거 쳤어? 누가 쳤어? 평소 확인해 오늘 확인 안 했네? 이런. 이상하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 카페에 올려야 되는데 사람들 얼마나 웃겼어. 그렇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천재를 이렇게 고기를 드는데 천재는 알겠지? 몰라? 쟤도 이렇게 강목이 들었는데 천재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들고 마치 못해 두 번째는 들어. 재밌네. 놀려보는 게 재밌을 거야 나는. 철단 쓰는 게 없을 때 그래.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게 아니죠.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죠?
화려한 거죠. 화려한 거. 보여주는 거. 보여지는 거. 실적을 내야 하는 거. 뭐죠? 인테리어를 신경 써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뭐 포장이기도 하죠. 목생화식, 여기는 수생목식이죠. 여기는 수생목식이고, 여기는 이제 목생화식이니까 이제는 이렇게 포장해야 되는 거. 포장해야 되는 거. 이때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되죠. 비교, 분석,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이분께 가격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적인 걸 의미하지, 일단은 목화는 질적인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질적인 걸 의미하지는 않고 대부분 어떤 가격 경쟁력을 이야기해요. 질은 조금 떨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목 같은 경우도 뭐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고, 또 싸게.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세상. 이게 사업이에요. 사업.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세상. 치열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치열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 구조조정은 아니에요. 구조조정은 여기에서 합니다. 여기서부터 구조조정. 왜냐면 미부터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죠. 미부터. 임묘진 같은 경우는 임묘진 경인신묘 임진이라는 거는 경인신묘 임진이라는 것은 그냥 어지간하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진부터 슬슬 뭐가 되죠? 가림이 되죠. 가림. 항상 우리가 이렇게 진술충리운이라는 게 이게 선별 작업하는 시기거든요. 선별 작업 시기. 여기가 1차거든요. 1차 선별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생지월이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2차 작업이 시작돼요. 2차 작업. 근데 대체로 2차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신월이나 인월에 2차 작업을 해요. 4월이나 해월에 2차 작업은 잘 안 해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니까. 어쨌든 진술충미라는 것 자체가 선별하는 거. 그래서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세상, 사오미라는 게. 그래서 사오미가 시작될 때는 이렇게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보여주는 거. 여기 이제 보여지는 거. 밟아야지 뭐 이제 밟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밟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치열한 생존 경쟁이죠. 치열한 생존 경쟁. 사오미를 버텨서 이제
넘어가는 이때가 딱 구조조정, 우리가 지금 딱 구조조정 시기에 와 있어요. 가장 치열한 구조조정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등급이 항상 되는 거라서 여기서 3등급, 여기서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중산층에서 상류로 넘어가는 시기가 이게 미표에서 신급으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무지하게 무너지죠. 엄청나게 무너지죠. 몇 개 중에 몇 개 살아난다고 그러더라? 타짜만 남는 거예요. 타짜만 남는 거예요. 살짝. 타짜만 남는 거예요. 한두 개였구나. 타짜가 뭐야? 타짜 영화 타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고수들만 살아남는 고수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타짜가 왜 나와 여기서? 고수라는 말씀을 하시는 진짜. 그거는 저기 이렇게 수에 가서 할 이야기고 여기서는 타짜가 아니고 안 보여주라니까 내 패를. 이게 우리가 무슨 이게 큰 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형 사기 뭐 해가지고 뭘 해먹고 이런 것도 신유술 해자축 시기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지. 인묘진 사오미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안 해요, 잘.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우리가 부동산 경기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인묘진 사오미 시기에는 원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때부터 많이 죽었을걸. 그리고 우리가 사행성이잖아요. 부동산이든, 뭐 땅이든, 부동산이 땅이 낫지. 뭐 이렇게 주식이든, 펀드든 이런 것들은 인묘진 사오미 시기에는 당연히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투기를 통해서 재미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들 뭐해서 열심히 놀면서 뭐해서 열심히 일해서 살 시기라서 진짜 이렇게 뭐 그런 걸로 돈을 벌고 분위기가 업되고 이러려면 이제 신유술이 돼야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재산을 축적하고 투기를 하려고 하고 뭔가 노리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재산 증식하려고 하는 거. 이번에 좀 부동산 좀 됐다며. 안 됐나요? 좀 살아나는 것 조금 같아요. 살아났다며. 좀 살아났다며. 이게 아마 일종의 이렇게 신호탄일 수도 있어요. 요즘 집 옮기고 뭐 이런 거 손님들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있더라고요. 어쨌든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신유술 돼야 돼. 그때 돼야 좀 모르고 뭔가 이렇게 재미도 좀 보고 하는 거지. 아니 선임 뭐 무조건 3년 기다려야 그래요. 요즘에 신유술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는 살아나요. 그 어쩔 수 없는 사이클이야. 결국은 부동산 경기라는 게 수요가 있어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요가 없다니까. 그냥 내 집 지키고 지금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들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부동산이 이렇게 무슨 여유가 사람이 자기가 뭐 돈에 여유가 있다 그래서 투자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내년 가을 되면 아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이
부동산밖에 없더만. 규제를 다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신유술이 오는 시점에 근데 금방 나타나지는 않을 거고. 좀 1, 2년 딱 시기적으로 내년 가을이에요. 1, 2년 가을. 근데 이제 이게 병신정유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천간의 병정화를 달고 온다는 거는 왜 병신정유야? 을미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을목이 뭐라 그랬죠? 사적 강령이라고 했죠? 을목은 그것도 돼요. 독점도 돼요. 독점. 을목이라는 거 독점도 되고. 을목, 을미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규제가 풀리기 힘든 게 붙잡고 잘 안 내놓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를 때를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을 되면 조금씩 풀릴 것 같아요. 근데 독점화, 어차피 부동산 다 독점이잖아. 독점 세력들이 병신년을 기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신년 돼야 물량이 풀릴 것 같아요. 부동산은 전혀 몰라요. 집을 사본 적이 없는데. 전세계약도 해본 적이 없어. 난 맨날 월세만 살아가지고. 불쌍한 인생이다, 내가 생각해보면. 이 나이에 전세계약을 한번 못 해봤어. 곧 할 것 같아요. 내 팔자가 그런 거 없을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월세 사고 사는 거나 내가 내 집 사가지고 사는 거랑 별 차이가 없더만 계산해보니까. 강의 불만있어요. 근데 이제 경인 신묘년 임진 이렇게 오는 게 이제 지지로는 어떻게 이렇게 다들 뭔가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분위기였는데 현관으로는 경신임이 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어떤 각종 규제들이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각종 규제. 보통 경금, 신금들이 오면은 규제들이 생겨요. 각종 규제 정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병화, 정화 이러면 각종 규제들이 또 풀립니다. 풀려요. 그래서 경신 때는 규제들이 생겨나고 임수가 들어오면 대체로 경기들이 죽어요. 근데 임수라는 것은 경기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죽는 데는 확 죽어버리고 사는 데는 확 사는 게 임수예요. 그래서 임수는 자본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기업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체인점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임진년 때 뭘 해야 될까요? 물어봤으면 단독으로 하지 말고 체인점이나 대기업형으로 해라. 근데 이제 임묘진의 진토니까 이건 어쨌든 목은 목이죠. 목이니까 근데 이제 목인데 진이잖아. 진에서 이제 화로 넘어가니까 목에서 뭐로 넘어가요? 화로 넘어가잖아요. 화로.
그래서 목에서 화로 넘어가는 거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유행하는 사업을 하라고 해야 되겠죠. 가장 유행하는 사업. 왜? 곧 사오미 그것이 보편화될 거니까. 가장 유행 사업. 진술충리는 축토만 빼고 그 당시에는 유행 사업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곧 유행될 것이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왕기 때는 유행 사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사장 되겠죠. 아니 이해는 되죠 내 말은. 왕기라는 데 이미 끝까지 올라왔잖아. 그러면 지금 잘 나가는 뭐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겠냐고. 금방 무너지지. 생길 때는 그냥 보편적인 거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 남들 다 아는 거. 닭집 뭐 이런 거. 음식점 이런 거. 우리나라 닭이 너무 많잖아. 신촌에는 닭집 꽂은 건 있어요. 아니 닭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닭집만 그렇게 닭을 그렇게 미워해. 닭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 먹다 지니까 꽃다기를 집에서 키워 이제. 먹지도 못하는. 우리나라는 닭을 저렇게 많이 먹을까? 우리 옛날에 후라이드 치킨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닭을 많이 안 먹었죠. 일부러. 먹진 않았잖아. 통닭 이런 거나 먹었지. 그런 거 생기면서 많이 먹기 시작한 거야. 야식 문화도 다르다. 옛날에는 그 풍기가 있다 그래서 왔어요. 옛날 우리 시대에 어렸을 때에는 그 체인점 나오기 전에 캔베리치기 나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많은 풍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닭껍데기가 이렇게 손이 안 좋죠. 그래서 닭껍데기 맛있잖아. 우리 아버님 이렇게 그렇게 닭껍데기를 좋아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님이 그만 먹어라 품은다 그래서 바로 품은 거예요. 그 봐라 그러면서 고쳐줬어요. 그 봐라 그러면서 고쳐줬어요. 다시는 안 드세요 그때부터는. 진짜 뭐라고. 아 진짜로. 어떻게 뭐 닭국수 먹어?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 닭껍데기 안 좋아하잖아요. 그 당시 통닭 이런 게 많았으니까. 그래서 다 버리는데 우리 어머니도 못 먹게 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걸 또 주워 드시고 계셔보면 쓰레기통 부은다 그래 진짜 왔어. 아 우리 어머니 침을 잘라서 망정이지 그때. 체질인 것 같아. 얼마 저분이 한마디 오셨더라고. 어쩌라고. 다 체질이지 뭐. 아유 좋은 거 아무리 먹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 체질이. 이게 이렇게 우리가 임진계산년을 거쳐오면서 결국은 이제 경인식묘라는 것은 어쨌든 이때는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커나가야 하는 시기예요. 이렇게 쭉 적어놨지만은 어쨌든 간에 임묘진이라는 것은 토대를 가꾸는 시기잖아요. 토대를 가꾸는 시기고 자연스럽게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어떤 게 시기라는 의미인데
규제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또 임수가 왔으니까 뭐가 하는 거예요?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은행 금리가 너무 높아지거나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아마 그래서 몰라. 나는 지나면 다 까먹는 사람이라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몰라요. 나는 그냥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어. 그냥 이때는 이제 빈익빈 불풀하니까 임수라는 것은 그러면 뭔 거예요? 징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경제에서 나갈 시기인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자금 부족 때문에 다들 중간에 포기했을 거라고. 그리고 또 임수라는 건 뭐냐면은 수요가 줄어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수요만 늘고 작은 수요는 줄어. 그러니까 인묘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자유롭게 뭔가 자기 기반을 쌓아 나가야 되는 시기에 너무 규제가 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경쟁력을 결국은 갖추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4, 5, 미를 들어옵니다. 4, 5. 그래서 4, 5이라는 것은 이제 열심히 경쟁하고 활동해야 될 시기인데 4의 첫 번째가 개수가 쫙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예 이렇게 이렇게 그거 한 거죠. 시작도 하기 전에 날려버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작도 하기 전에 날려버린 거. 사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잖아. 사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성장이죠. 새로운 성장이에요. 새로운 성장. 아예 그 성장의 토대를 꺾어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신규 사업이라든지, 뭐 신흥 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이디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시장 분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뭐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보년이 왔죠. 올해가 이제 가보년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5화니까 뭐죠? 말도 못하게 치열한 시기라는 뜻이에요. 말도 못하게 치열한 시기. 마지막 자본금이 소진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간목이 왔잖아요. 간목이라는 것은 상간에 간목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목은 항상 뭐죠? 개인이죠. 목은 개인. 이게 1인 맞춤 시대라는 뜻이에요. 1인 맞춤 시대. 1인 맞춤 시대. 올해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올해부터 무슨 1인가 뭐 이런 것도 어떻게 한 작년 중간 때부터 1인 가구 이런 정책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가보년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를 가게 된다 그러면 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개인이 할 수 있게 크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각자 자기의 취향을 살려가면서 뭐를 먹거나 일을 하거나 할 수 있겠고 뭘 하나 하더라도 칸막이식으로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올해 가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개인사가 대단히 중요해진 시기예요. 개인사가. 제가 영면사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정보로 온 사람들이 인생을 논하기 시작을 했다. 인생을 논하기 시작을 했다. 그게 이제 계사년의 개수 때문이기도 해요. 이제 개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어떤 개인이니까 개수도 개인이 근데 갑은 대체로 개인도 개인이지만 이건 하나의 주관의 의미로 돼. 주관 자존심에 대한 문제. 일단 뭔가 이렇게 독립 주로 독립을 이야기하죠. 독립. 아마 이렇게 가고 을미 이렇게 되면서 우리 일본처럼 아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라면집 가면은 테이블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게 또 대세일 것 같기도 하고. 가보라는 게 결국은 감목이 지나치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은 뒤로 하고 양적 성장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뒤로 하고 양적 성장만 한다는 이야기. 올해 확장한 사람들 많아요. 올해 확장한 사람들.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는 규모를 유지하고 줄여야 되는데 너무나도 확장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 가게가 낫다는 이유 하나만. 여기 간장 가게가 확장을 했죠. 그것도 한 4배 확장한 것 같아요. 정말 작은 반찬 가게. 딱 요 베란다 딱만한 반찬 가게 조금 더 큰 데인데 아줌마가 항상 이러고 있었어. 항상 초상집이었는데 4배 확장하고 나서 얼굴이 참 밝아졌어. 그게 아마 올해 지난달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유 갑술이 거쳐서 오죠. 개유 갑술 임기 때 분들을 했겠지. 그래 이렇게 병 쭉 가죠. 금생수죠. 뭐 나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이렇게 결국은 이제 가본인의 뭘 한다는 것은 품목을 다양하게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품목을 확장을 하는데 그냥 확장하면 안 되고 품목을 다양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갑이라는 것은 취향이 여러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취향이 여러 가지라는 뜻이니까 여러 품목에 대항할 수 있는 확장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것 같기는 해. 가지고 쭉 해가지고 원래 반찬 입혀놓고 이거 넣고 젓갈도 하고 뭐 구획화 시켜놓은 거 맞춰보니까 그래서 나쁘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상 자체가 나라먹을 상은 안 돼. 얼마나 먹을 상은. 그리고 임신개유에 했다라는 것 자체가 금생수죠. 금생수니까 충분히 생각해서 자기 자금을 생각을 하고 빚져서 가본인은 무조건 빚지는 거예요. 빚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가본인의 뭘 하는 거는 다 빚지는 거예요. 가본인의 뭐 팔면은 거의 대부분 다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본인에는 손님 오면 무조건 그래 하지 마. 하지 마. 그럼 그 다음에 손님이 와서 뭐냐면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잘했네. 어떻게 할 거야? 울릴 거야? 맞 그래.
절대 안 들어요. 가보니 손님들 치고 내 말 들은 인간 한 명도 없어. 다 말 안 들어. 팔지 마라 그러면 팔고, 팔지 마라 그러면 팔라고 하면 안 팔고, 가지 말라면 가고. 어쩔 수 없어. 가보니는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자니 답답하더라. 이게 답답하더라. 이게 가만히 있자니 제발 1년만 더 버티려가니까 때려치우고 나오고. 저도 멀쩡한 백화점 때려치우고 나왔잖아. 근데 백화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 안 그래?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야? 네. 나 저런 애 처음 봤어. 근데 때려치우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잖아. 전화해도 계속 맞아. 백화점 인정받고 잘 다니다가 점쟁이 하겠다고 나와. 점쟁이 하겠다고 나왔어. 아니 점쟁이 하려고 백화점을 다녔는데 당연히 때가 되면 점쟁이를 해야죠. 요즘 사람들은 한 5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니 이 친구 이제도 마찬가지야. 점쟁이 할 때 난리야 지금. 우리 다들 설마 너도 천재? 너는? 너도 점쟁이 할 거야? 아니야? 애 낳고. 한참 뒤에. 너는 할것 같아. 내가 보기엔. 조만간 정신과 정신과 큰일 났어. 넌 할 거야. 노래는 해. 남편이 정신 그만. 이분도 맞아. 이분도. 점쟁이 아니 이렇게 점쟁이 하는 길을 쓰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이야. 쟤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하고 싶은데 귀에만 엿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얘는 하고 있고. 근데 직업적으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뭐가 점쟁이 하셨구나. 포스가 낚시는데 뭐. 포스가 뭐가 아니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데 지금은 점쟁이 하겠다고 와요. 아니 뭐 이것저것 다 줬고 그냥 집에 놀면 모르냐 그래서 나오다 보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하게 돼. 그래서 저도 친구한테 속아서 서울 와가지고 집도 절도 없게 돼가지고 저도 점쟁이 하게 됐거든요. 진작에 선생님 만나서 좀 왔었으면 좀 낫을 거예요. 근데 딴 일해도 200원 버는데 이거 와서 200 버는 게 다른 세월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막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이런 것보다는 특기까지 할 수 있잖아. 나이 많아도 힘든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렇지 수많은 단점을 다 제외하고 그 장점 하나만 생각하면 올해까지 할 수 있다. 나이 먹어서 살지. 올해까지. 나이 먹으면 더 좋다. 더 좋다. 맞아. 나이 60이 실효점 물려. 개인 공부증 그리고 뭐 그런다? 뭐가요? 저지하신다. 저지. 품 제일 많이 맞잖아. 참 쉽죠? 안 쉽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인신묘 유민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건 이유가 뭐예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세상에 규제가 너무 많아서. 개사, 가보 어떻게 개사 뭔가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개사 아예 이렇게 기반이 안 돼 있는 기반이 안 돼. 가보면 앞만 달려가는 사람들만 잔뜩해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을입니다. 을입니다.
미토라는 거 사회가 성숙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력이 안정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지도가 충분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토는 경험 없이 미토 때 뭘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아. 미토 때 뭘 하는 거는. 이거는 미토도 무조건 경력상 뽑을 거예요. 신입사원 안 뽑아요. 미토 때는. 오 때는 신입사원 많이 뽑습니다. 대신 다 나가요. 근데 임시직을 많이 뽑지. 오라는 거는. 왜냐면 당장 물량 처리해야 될 물량이 많으니까. 올해 가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1년 하고 나면 아마 이렇게 우리나라 어떤 고용 이런 거만 내 생각에는 아마 많을 거야. 작년보다 분명히 많을 건데 나간 인간도 그만큼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기회도 많지만은 그 기회를 살리기도 힘든 게 가보년인데, 그래서 가보년 같은 경우는 그 사람 팔자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팔자가 금생수 여부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금생수가 되면 무조건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보년에 금생수가 되면은 무조건 들어가라. 앞만 보고 달려가는 가보년 시기에 금생수가 된다라는 것은 그곳에 들어가서 금생수 자기 역할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보년 다들 머리가 가보의 가목이 머리가 장식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보일주가 머리가 장식용이에요. 머리가 안 돌아가. 5월의 가목도 마찬가지. 머리 그렇게 안 돌아가요. 장식용이에요. 앵무새처럼 시키는 거 그냥 이렇게 주어진 것만 열심히 잘할 뿐이지 그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은 없어요. 가보라는 게. 그래서 가보일주가 대체로 이뻐요. 또 가보일주 장식용이라. 가본데 만약에 안 이쁘다 하고 곤란해요. 쓸데가 없어요. 버려도 뭐 주워가지도 않아. 원경 수술했어요? 아니요. 엉치가 아파요. 꼬리뼈가. 웃으니까 감동이 돼서 엉치가 그럼 놀래야. 꼬리뼈. 누가 맹장 수술했는데 화환을 이렇게 보내왔어. 큰 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생했다, 수고한다. 여기는 맹장 여친도 없는 놈이 맹장도 없네. 쓸개 빠진 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 쓸개 수술을 했더래. 쓸개 없고 산다며. 너무 웃기는 얘기였는데 19금에서 내가 얘기를 못하거든요. 여기 19금 없잖아요. 누구 살 이야기는 아니지. 좀 수위가 높아. 그래서 가보는 장식용. 의미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을미년에 내가 뭘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렇게 어떻게 정말로 실력이나 능력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안 되면은 다 도태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미라는 것은 정말로 냉정한 사회적 현실을 이야기를 해요.
4호는 보여주는 건데 이때까지는 보여주고 쇼맨십이 좋고 이런 것들이 통했다고. 올해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음식 이상 해가지고 뭐 하나에 10,000원도 안 되는 20,000원씩 팔아도 먹히는 거예요. 그게 가보년에 하는 짓이야. 너도 나도 따라하는 거 있죠? 그것도 가보년에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따라하는 거. 요즘 국수집 잘 되니까 그 국수집 계속 생기고 저기 행주산성에 국수집 유명한 국수집 있어요. 원조국수라고. 그냥 한여름에 갔는데 에어컨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그거 하나 달랑 먹고 왔는데 그렇게 잘못 찾아가지고 내가 인천공항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딱 가는데 여기로 빠져야 여기 빠져야 되는데 여기 인천공항이야. 여기 한 300m 차이밖에 안 나. 그래가지고 가는데 왜 톨게이트가 나오던 6,000원을 내게. 난 뭣도 모르고 갔지. 근데 목적지하고 자꾸 멀어져. 어떻게든 다시 돌아왔어. 6,000원을 또 내래. 그래서 또 가는데 갑자기 무슨 이렇게 대저편 말이 보여.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왔어. 야, 아무튼 부산까지 갔다 올 뻔했네, 내가. 좋지. 거기에 이제 국수집이 유명한 데가 하나 있으니까 올해 많이 생겼어요. 국수가 2개인가 3개인가 많이 생겼다고. 작년 노래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유사 동종 업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체인점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붐. 그래서 올해 생긴 것들은 어떻게 된다? 올해 가지 못할 것이다. 내년에. 올해 가고, 특히 언제? 경호심리잖아. 경호심리 임신기후잖아요. 특히 이제 심리달 기준으로 이전에 생긴 것들은 아마 을미년에 가서 대부분 정지를 하게 될 것이다. 기사단에 있는데. 기사달에 했어? 뭔 기사달에? 기사단에 있는데. 기사달에? 네, 적어야 되나? 매일 기도해요. 무슨 달도 잘했지. 기사달에 했으면은 4옥인데 넌 방대로 됐잖아. 글자가 너무 적잖아. 자, 다 지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사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참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뭐 경인신명년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준비를 해야 될 시기에 경신금이 왔다라는 게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막바로 사회에 나가서 몸으로 부닥치다 보니 제대로 된 노하우를 가지지도 못한 채 진사를 거치면서 다들 나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그때 뭐 말하기 나름인데, 뭐 그 사람 팔자를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봐요. 간목은 어떻고 을목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님들이 와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이게
결국은 가벌이라는 것은 인사 문제예요. 대부분 다 인사 문제. 뭐 그만둘까요? 그만두지 말까요?라는 문제도 월급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어요. 가벌임이라는 게 마음에 든다 안 드는 문제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뭐 더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그만두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하고 을이잖아요. 이거는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더 안정된 조건을 찾아가는 거예요. 더 편안한 조건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월급 같은 것도 오르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때 이렇게 뭐 승진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가봉에는 승진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가봉이 승진했는데 대부분 어떻냐면은 직급만 오르지 이렇게 실질적인 월급이 오르지 않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오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오르고 실질적으로 재정 상태는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봉인의 승진 좋아할 거 없어. 그거 빨리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가봉인 승진하는 거 빨리 나가라는 이야기니까 제발 승진 대상에서 빼달라고 하세요. 이제는 괜찮아. 그러니까 올해 승진은 너는 내후년에 두고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내후년에 두고 보자. 물론 직급과 호봉이 제대로 갖춰진 승진은 상관이 없고 그런 거 말고 직급만 갖춰진 승진. 지금이야 50% 이상이 그런 식이라니까 가보자니. 그러니까 일만 많아지고 좋아진 게 없어 쉽게 이야기해서 책임하고 일만 많아지고 좋아진 게 없는 게 가본인의 승진이에요. 그래서 가본인의 승진했다 그러면 그 이야기하면 돼. 바쁘기만 하고 안 한 것보다 못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가본인의 승진이. 가본인은 뭐 차렸으면 그냥 차리고 싶어서 차렸네요. 그러면 돼. 그냥 하고 싶어서 했네요. 그러면 돼. 100년 되기 이런 거 없어. 10년 되기도 없어. 기껏해 2달 되기, 2달 되기, 3달 되기. 3달 되기 하시는데 그러면 돼. 그러니까 가본인이라는 게 사람들을 궁뎅이를 무지하게 들썩거리게 만들어요. 에너지 소모도 무지하게 많아요. 병도 잘 걸리고 쓰러지면 못 일어나고. 올해는 안전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또 난리잖아, 저거. 갑술달에. 그리고 가보라는 게 붕붕붕붕 뜨는 거예요. 다들 긴장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뭐가 이렇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안 쳐다보고. 그래서 올해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지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들 하세요. 나 왜 가본인에 차를 사가지고 사는데 한두 개도 없어. 계속 보여주죠? 운전기네. 음주운전 아니고 맨정신에 박았어요. 맨정신에? 운전미수. 운전미수. 전부대하고 막 싸우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걔가 안 지더라고. 저도 이렇게 충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가보면 저도 금수가 부족한 팔자니까 그냥 가보면에 하고 싶네 그러고 산 거죠. 다른 것 같아. 이제 갑술다 이것들이 갑술이야. 갑술 이제 갑술 중반도 왔잖아. 네. 갑술 잘 소니까 갑술. 네. 임자 개축. 갑술 의뢰. 그래. 왜 이러지? 병자, 경주. 너 빵이나 못 탔어.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가 이제 10월이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여기 이제 무인, 여기 입춘이죠. 여기가 이제 동기죠. 올해 달에 이미 이제 을미년 운세는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을미년. 다음 달에 을미년이에요. 이제 온 거야. 온 거야. 아, 물에 올라왔다고? 을목이 왔으니까 을미년이 온 거예요. 입춘 딱 됐다고. 그러니까 기운이 온 거지 을미년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을미년 시작은 당연히 무인 진짜 기본적인 사건 사고는 무인 달에 당연히 시작을 하는데 을미년의 기운은 이미 을해년에 온 거예요. 을해 때 온 거라. 결국은 우리가 을미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 기회,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여기가 내가 보랬지 1차 점검이 있고 여기서 2차 점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을미년을 잘 버티면은 병신년도 잘 버텨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무탈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계획은 정말 잘 세워야 돼요. 근데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뭘 버텨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는데 그래도 운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뭘 버텨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병신년에 뭐 하겠지 뭐. 병신년에. 병신년. 올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난 사람은 그거는 결국은 이게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오미 양 여기도 밑에는 양권에서 끝났으니까 이제는 좀 신이스럽게 시작을 하겠지. 더군다나 병화까지 있으니까 저때 시작한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병신 때 시작하는 거는 저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금이죠. 금이니까 저거는 저 때부터는 저가가 아니고 고가 정책 들어가요. 럭셔리 정책. 그러니까 저기 임묘진 때 뭔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거는 그냥 화려하기 짝이 없는 독특한 인테리어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 신유술의 인테리어는 고급 인테리어, 원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웰빙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수왕절 이렇게 해자축으로 가면은 그거는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VIP. 그러니까 뭐 1인만을 위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한 거. 그런 거 해야지. 어쨌든 미운이라는 거는 결국 미는 신규 사업은 하면 안 돼. 밑에 결혼하는 거는 평생 회로 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밑에 결혼하는 거. 네. 옷때 결혼하는 거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래? 누구세요? 예전에? 미쳤어요?
반말을 해도 좋은 일이죠. 평생 해봐. 차라리 나가 죽으라고 하세요. 나도 결혼하고. 어떤 여자 소장이나 알아요. 그래 혼자 사셔야지. 야, 콩깍지 뜯는 전문이야. 아니 선생님 그렇게 쓰 왜? 콩깍지야. 지금. 아니 근데 우리가 그 왕집 때 하는 거는 당연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가 왕집 때 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해서 하는 거예요. 한치의 의심도 없고 더군다나 오화잖아요. 오화라는 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라는 것 자체는 대단히 이렇게 이렇게 온도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가장 먼저 떨어지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고 말하다 마세요. 아직 병원하는 굉장히 막 친나요? 병원. 가보는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밀어놨던 거 다 처리하는 시기, 밀어놨던 거 처리하는 시기. 어쨌든 예, 다른 말로 할까요? 가보 말이 결혼이지 그냥 한 혼자 살던 사람이 둘이 사는 것밖에 안 돼. 가보라는 게. 혼자 살던 사람이 갑이란 인격체잖아. 그래서 결코 둘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좋지 않나? 예,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약 결혼과도 같은 거야. 말이 좋아서 결혼이지. 계약 결혼. 서로 인생 따로 있고 간섭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살려는 게 이렇게 가고. 가보년에 그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사사롭게 좀 모였지만 그런 것들이 경신년에 그 훈련이 되는 거 아니에요? 큰 힘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 가보년의 힘이 정신년에 네. 사람들이 모이고 했던 그런 것들이 힘으로 작용하잖아요. 경신년. 그건 이제 팔자가 금생수가 돼야죠. 그래야지. 팔자가 금생수가 안 되면은 그거는 일회생에 끝나는 일회생에 들어가는 거죠. 하고 더 관련이 있는 거. 수생목도 되고 그러니까 이 금생수가 되면 일적으로 쓰는 걸 이야기하고 금생수가 금생수가 되면 일적으로 쓰는 거고 수생목으로 하면은 사적인 친분 관계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가보년은 수생목이 되면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만나고 뭐 연애하고 뭐 이런 쪽으로 좋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 팔자가 금생수가 되면은 일을 도모하고 뭔가 내 사람을 만들고 뭐 이런 게 유리한 거지. 그렇게 해서 확 키워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나? 이건 수생목이잖아. 네. 사적인 관계를 키워나가는 거지. 쟤는 수생목이 안 되지. 금생수도 안 되네. 이도 저도 안 되네. 아니네. 축도 있어요. 축토. 좋았어. 축토니까 수생목 봐도 되잖아. 봐주시죠. 근데 수월이니까 금생수잖아. 금생수 수생목 다 된다고 봐줄까? 검증수가 편이죠. 그래서 을미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 뚜렷한 그 계급 간의 계급 간의 간섭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지. 겸손해지는 거. 아,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만둬야 될지. 그러니까 가보년은 망한 거예요.
가본인에 그만두는 사람은 망한 거야. 근데 의문인에 그만두는 사람은 망한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을미년도 마찬가지예요. 을미년도 마찬가지고 을미년도 수생목이나 금생수가 잘 안 된 사람은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돼. 오히려 하던 일을 을미년 같은 경우 미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되죠. 근데 이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뭐. 그게 언제 판가름되는 거예요? 병신년 때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는 사람들은 팔자가 수생목이 되는지 금생수가 되면 동업자 찾아가라고 하면 되고요. 동업하라고 해야 돼요. 금생수가 되면은 동업하세요라고 해요. 왜냐면 미토라는 것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얘가 이제 그 금을 보잖아요. 그래서 화급금이 필요한 시기예요. 화급금이라는 것은 기술이라는 뜻이죠. 화급금이라는 기술, 노하우라는 뜻이죠. 다른 것과 차별화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차별화됐다는 이야기, 화급금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아마 요즘 뭐 커피 바리스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내년에는 아마 이렇게 그 바리스타의 등급도 나뉠 것 같아. 여기는 맛이 어떻고, 저기는 뭐 1등급 바리스타고, 저기 2등급 바리스타고, 지금 알바 보내가고 다 하잖아. 근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아마 이렇게 그냥 알바 가지고는 안 될 거야. 그런 명칭,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힘들 거라고. 지금도 가끔씩 있어요. 지금도. 어디 대회 출신의 무슨 바리스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보편화될 거라고. 이제는 알바 시켜가 될 일이 아니야. 알았어? 써요. 아. 진짜들이 커피 뽑아서. 그렇구나. 어우, 예민하신데. 이게 우리나라 김치보다 커피를 더 많이 먹는다니까. 조금 잘못하면 나오는 소스가 틀려서 커피 맛이 쓰고 안 쓰고 흡연이 틀려요. 힘들죠. 오랜만에 진지한 모습이다. 눈에서 총기가 막, 아는 거 얘기하니까. 나는 삐딱지를 막. 대충 미가 어떤 개념인지는 좀 개념은 오죠. 이게 미라는 개념 자체가. 정말로, 그러니까 이 의미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술적인 어떤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질적으로 내가 향상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 업무나 스펙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병신년에 보란듯이 다 나가 떨어질 것이다. 을미년에는 큰 변동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을미년에는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부여될 거라고, 사람들한테. 각종 시험 이런 것들도 많아질 거예요. 회사 내에서 시험 같은 거 치는 거. 그리고 어떤 이렇게 강압적 명태 말고 자율적 명태 있어요. 자율적 명태. 그러니까 뭐 보통 명태 그러면 10명 해 이러잖아. 그거 말고 나갈 사람은 나가되 뭐 이런 거, 그런 자율적 명태 같은 것도 많아질 거라고. 근데 내년에 명퇴하는 사람하고 병신년에 명퇴하는 사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년에 명태하는 사람들은 자율적 명태라니까. 그러니까 병신년은 잘리는 거야. 병신년 같은 경우는 잘리지.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고. 병신년은 이제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가보년도 구조조정이긴 한데 가보년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아예 자르는 거 있잖아요. 다 잘라버리는 거. 구조조정이 아니고 인원 감축. 근데 병신년은 구조조정. 그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라고? 을미년 때 고가 뭐 평가라든지 고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병신년 때 구조조정됩니다.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막 30년 하신 분들은 을미년에 그만두냐 병신년에 그만두냐 을미년에 좀만 더 그만두겠지. 을미년이 낫다는 거야? 병신년이라는 것은 요직으로 살아남든지 아니면 잘리든지 둘 중에 하나. 을미년이라는 것은 곧 구조조정이 시작될 테니 본인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나가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신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을미 이러면 미잖아. 가장 늙은 거잖아요. 여름에 맞박이잖아. 양권에서는 그러니까 임묘진 사업이 양권에서는 가장 성숙한 사람이에요. 퇴직할 때 퇴직금을 다 받고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신이라는 것은 신에 나온다는 얘기. 이거는 이제 일해야 되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면 뭐야? 퇴직금 자기가 받고 싶은 퇴직금을 3번, 2번도 못 받거나 그것도 못 받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병신이란 병화라는 것은 공과라는 뜻이에요. 공과. 당신이 이 회사에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렇게 업적을 세웠느냐 이런 걸 보는 게 병화거든요. 항상 화는 뭐야? 보여지는 거라니까. 당신은 우리 회사에 보여준 게 얼마 없으니 반만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나머지는 나중에 줄게요. 흔히들 회사들이 그렇게 하잖아. 나머지는 나중에 언제 줄지 모르지만. 그 정유년은 완전 다 그냥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정유년? 네. 정유년 같은 경우는 사회 구조 자체가 불안정해요. 아예 정유는 사회 구조가 대단히 불안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정유는 투계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병신년은 약간 어떤 경기 부양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고, 정유는 사회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투기가 활성화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음성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만연해질 것 같아요. 말할까 안 말하면 골치 아프네. 대체로 틀리진 않더라. 옛날에 동영상 보면 조금 안 틀리거든. 보기는 않지만. 선생님, 그러면 누군가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자르는 주체가 될 때는 병신년을 하는 게 낫고, 내가 그 대상에 자르는 대상에 내가 포함됐다고 생각되면 을미년에 결정을 보는 게 낫겠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 위로금은 바꿔 나오잖아요. 을미년. 아니 이제 말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이야기고. 아니 내가 회사 사장이라도 마찬가지인 거지. 회사 사장 같은 경우 을미년 같으면은 미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요소들을 줄여나가고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을미라는 것은 미라는 것은 무조건 줄여나가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서는 더 투자하고 필요 없는 것은 줄이고, 이게 미라고. 가보냐는 방만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된다 싶으면 다 싸질렀다고 가보라는 게. 계산하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개수가 있잖아. 뭔가 이렇게 시작한 데서 형평성을 조절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개수란 사적인 감정이 꼈다는 의미도 되고, 어떤 개수라는 자금, 사회적 여건이 안 맞아 떨어졌다는 의미도 되고, 우리가 4월의 개수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예요. 4월의 개수라는 것은
항상 부족하다. 내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다. 이게 4월의 개수거든. 뭐 하려고 그러면 꼭 태클 걸자. 제 4월의 개수. 그게 4월의 개수인 거예요. 옆에서 4월의 개수는 제일 많이 듣는 게 왜 니는 니밖에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4월의 개수라는 게. 개수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4월이라는 것은 4월도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혼자 일하다가 4예요. 4옴이가 1이죠, 1. 1이죠. 4옴이가 1이죠. 화니까 1이잖아. 일감은 금이죠. 일감, 일은 화고 일감은 금이잖아. 휴가는 목이죠. 휴가는 목. 그리고 돈 벌어서 여유는 수죠. 사라는 것은 이제 목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일하는 사람. 그래서 동업을 못해, 걔들은. 동업하면 반드시 마찰이 일어나요. 원래 잠도 혼자서 같이 못 자요. 혼자서 자야 돼. 4월생이라는 건. 4월의 개수는 더더욱 혼자서 자야 돼. 한 방을 쓰게 되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각방 쓰냐? 오래됐죠? 호구라서 못 자. 미라는 것은 악착같이 같이 사는 거예요. 미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뜻이 혼자서 살다 보니 세상에 되는 게 없으니 미포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미혼생들이 이혼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족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애 새끼는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된다. 그게 미예요. 오라는 것은 혼자도 해보고 같이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라는 거는. 어떤 때는 통합했다가 어떤 때는 혼자 떨어졌다가 따로 또 같이 해요. 그래서 오라는 것은 같이 있을 때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혼자 있을 때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오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왕기잖아. 혼자예요. 그래서 전체 단체 속에서 지 혼자 움직이는 놈이 오예요. 지 혼자. 뭐 일하다 보면은 막 남들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 혼자 처박혀가지고 다른 거 하고 앉아있어. 오와 있는 놈이. 나. 스스로 군중 속의 고독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무리를 모으는 것도 오화예요. 전체적인 가운데서 주목을 받게 만드는 것도 있고 오화. 그래서 오화가 금수가 부족하면은 걔가 그 고춧가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춧가루 깽판 넣는 놈 있잖아. 주목받는 놈 오화가. 오화가 화가 왕하면은 오화가 화세가 왕하면은 고춧가루 같은 놈이야. 하대말에 고추가 뿌린다는 네. 의미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그거 외워가지고는 답 없어요. 이유를 알면은 그걸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뭔가를 또 이렇게 추론해서 또 다른 것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내가 틀린 것 같지는 않죠. 네, 맞아요. 나 웃는 거 보면 소녀 같아. 자세히 보면 징그럽게 해. 그럼요, 나이가 있는데. 아줌마 나이에 뭐. 그래서 우리가 미라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현명함이 남아있는 사람들만 존재할 수 있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력적으로, 경제적으로, 임무적으로, 수입적으로 이게 불안정화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병신년에 반드시 시련을 겪는다.
그러니까 지8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의민연에 뭘 해야 돼 이제 이자 많이 나가는 거 좀 줄여. 그런가 하라는 이야기 의민연에. 아주 눈이 커져요. 뭐 하나 터뜨렸어요? 원래 가본이 오기 전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가본이 오기 전에는 얘는 하고 싶은 거 좀 하지 마라. 나는 차 사놓고 그 말에서 그냥 차 사놓고 그 정도야 뭐. 근데 그 지금 선생님 하신 행동처럼 을미년의 실력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으면 도태되는 냉정한 시기인데 을목을 달고 왔기 때문에 그게 그 사사로워지고 쉽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운일 수 무한이동하는 거죠. 무한이동할 수 있는 무한이동. 그래서 열심히 경고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한테 좀 무한이동할 수 있는 아직 내가 을목은 이야기를 안 했고 네, 이토만 지금 이야기를 이토 했는데 그래서 가보년 전에는 제발 니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응? 나가고 싶은 거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을미에 오기 전에는 이제는 내년에 혹시라도 우려되는 것이 있거들라 지금 미리 다 손을 써놔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아니 이게 뭐냐면은 특히 을목을 달고 하시잖아 미라는 것 자체가. 이건 뭐냐면은 이게 저기 이렇게 이미 예전에 점검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점검 받았던 부분들. 쉽게 얘기해서 냉장고가 고장나서 수리를 받았는데 또 고장나는 거 있죠. 병원 검진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는 거. 이거는 이렇게 내가 한번 겪었던 일들이지 새롭거나 신선한 일은 아니에요. 과거의 여인이 애를 데리고 올지도 몰라요. 그게 의민이에요. 의민이네 오면은 골치 아프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대충 이제 예사, 가보 이 을이라는 것은 미중을목이에요. 미중을목. 우리가 이렇게 그 진중의 을목이 있고요. 미중의 을목이 있어요. 지장간 못 외우시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진중을목이라는 것은 이거는 마무리라는 의미예요. 마무리. 그러니까 목이 끝났으니 화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음이에요. 우리가 양은 생성되는 거죠.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면 양이죠. 음은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인중에 강목이 있는 이유는 목이 생성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진중을목이 있다라는 이야기. 이제 을목 이제는 사라져라 이런 이야기. 사라져라. 미중의 을목이라는 것은 이게 목의 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의 고. 이런 것은 넘기라는 이야기예요. 넘겨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여기서는 아직까지도 이 을목은 내 거예요. 내 거. 목에서 화로 이행하는 과정에 목이 소멸하는 을목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을목은 그게 아니라 다음 때로 넘기라는 을목이에요. 다음 때로 넘기라는 을목. 여기서 을목은 소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소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한테서는 없어지니까 넘기라는 을목. 다른 데로 가는 을목. 더 이상 을목이 나타나지는 않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다시 인목에서 간목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무슨 가물이 나타나는 거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데. 아, 해준 감목. 그거는 또, 이 해준 감목은 또 이거 인목을 대비를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미리 예고를 하는 거죠. 예고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고편. 해수가 갑이라는 것은 곧 목이 잉태될 것이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뜬금없게 미중월목이라는 것은 해중 간목하고도 관련은 있어요. 이라고 말 복잡하지 않아요. 거기 그 신묘년에 그 묘라는 그런 사건이 다시 을미년에 불거지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들. 뭐 그렇게 봐도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을목이 해소한테 간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이겠지. 우리가 만약에 사주에 해수가 있다. 을미년에, 그죠? 을미년에 만약에 사주에 해수가 있다. 그럼 이 을목을 해수한테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니처럼 말을 하려면은 사주에 이렇게 묘목이나 진토가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해야 저 을목이 묘진 때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국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을미년은 사주에 해수가 있는 사람은 잘 보세요. 이 을목한테 줘야 되는 거야. 얘한테.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전달은 꼭 돈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일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같이 동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을미년은 해수를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면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같이 지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연도 그렇게 만나는 거고. 뭐 절대 해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뭐 새롭게 시작하는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부부가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이건 지장간의 그건데 다 똑같아. 지장간이라는 게 인, 묘, 신, 미, 해 이렇게 항색에 5개씩 있어요. 지장간에 다. 얘는 갑, 얘는 갑, 얘는 갑 있거든. 얘가 규칙이 없는 거에서 규칙이 있는 거예요. 묘로 보시면 갑이에요. 이거는 목의 시작이라는 뜻이고, 이 묘라는 것은 목이 충분히 성장을 해서 이제 곧 쇠할 것이라는 뜻이고, 신이라는 것은 목이 이제 갈물이 되어서 화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미라는 것은 목이 완전히 소멸되어서 다음을 대비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 목을 해가 다시 넘겨받아서 곧 목이 생성될 것이라는 것을 해가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또다시 인해 가서 다시 목이 성장하는 거예요. 쉽죠? 모든 지장간이 다 똑같아.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장간을 헤맬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장간 올리려고. 왜 그게 뭐가 들어있냐고 꾸기지 말고. 지장간이라는 것은 그냥 12지지의 전체 흐름 속에서 순환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언제 소멸되고 언제 살아날 것인가를 보는 게 지장간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사건의 흐름을 쭉 추론을 하죠. 언제 시작이 되어서 언제 발전하고 언제 마무리되어서 언제 이게 사건이 비화가 되어서 언제 또 소멸되고 이 소멸된 사건이 또 언제 나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원국의 조건이 갖춰져야 돼. 이거 무조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언젠가는 하겠지. 이것도 언젠가는 하겠지. 이게 이제 지장간 운용법이에요. 근데 원리를 모르고 무조건 투단되고 합되면 애인 생길 때리지 말고, 그 하나는 안 맞아요. 가끔 맞아, 가끔.
근데 그냥 말해도 가끔은 맞거든. 손님한테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애인인데요 그러면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이 애인 생활 한둘이야? 딱 통보만 하는데 어제도 딱 손님이 와가지고 단골인데 따와가지고 앉는 폼이 딱 좀 달라. 평소에도 자기 마누라 얘기를 하는데 저 마누라가요 이래 딱 오는 게 아 바람 폈구나. 살짝 안 봐도 이게 딱 와. 아 톤이 딱 그런 거야. 아 바람 폈구나. 마누라가 바람 피잖아. 바람 폈구나. 그 사람은 바람 피래 작년에 끝났고 남자 말씀하기 힘들 텐데. 바람 폈구나. 뭐 이렇게 문자에 뭐 자기야 뭐 사귀자고 해서 문자가 왔대. 그래서 웃기지 마라. 바람 안 핀다. 그러고 돌려보냈어. 진짜 안 펴요? 바람 피는 문자는 아니더라. 사귀자 그런다고 무슨 바람 피나? 지금 펴놓고 마셔. 근데 그 사람은 뭐가 궁금해서 왔대요? 마누라가 바로 그 사람 만사가 궁금해. 아, 얘 단골이야. 아니, 살아야 될까? 연애야 될까? 그게 궁금해서 보인 거예요? 그 사람 팔자가 식신재살 팔자인데 식신재살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식신재살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걸 다 뜯어고쳐야 되거든. 마음에 안 들잖아. 근데 남자가 식신재살이라는 경우 여자가 하면서도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들어. 모든 게 무조건 내 말 다 들어간 게 마누라가 무식상인데 식신이 들어왔어. 이게 얼마나 꼴보기 싫겠냐고. 무식상이라는 게 앉아 그럼 앉고 일어서 그럼 일어서거든. 손 들으면 손 줘. 이게 무식상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던 내가 갑자기 식신 들어오니까 말을 안 듣거든. 옛날에 말 잘 듣는 사람이 너무 사람이 용이 주도해졌대.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용이 주도해도 말이 안 되지. 그걸 한 30분 듣고 있는 거야 이게. 바람 안 핍니다. 6개월짜리입니다. 딱 그 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요. 식신재산. 참지는 못해. 이 떠들어가지고 어떻게 차를 3시간 끌고 올라왔는데 뭐 6개월 안 끌고 올라와요. 그들은 6개월짜리입니다. 그냥 가세요. 아파트는 팔지 말라고 그러는데 팔았네요. 말 절대 안 들어요. 말 절대 안 듣는데 6개월마다 그렇게 올라와요. 근데 손님들이 다 그래요. 그랬는데 지나보고 맞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들어볼 거라고? 몰라. 내가 마음으로 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끌고 와요. 고맙지, 돈 갖다 주니까. 저녁 9시에 와. 그때 피곤해 죽겠어. 올라오니까. 올라오니까. 그 사람 하는 일이 있으니까. 어디 사는 사람 아닌데 그 생각을 갖지도 않는데. 우리 지금 3시간 올라오는데 안 받아볼까? 사주는 참 좋아요. 이렇게 식신재살, 신왕, 식신재살, 재생살 돼가지고 식신재살은 신왕해야 되고 재생살 해야 되거든요. 그럼 A급이에요. A급인데 뭐 잘 나가기도 하고 잘 나가기도 하고 근데 항상 불만족이죠. 잘 나가기는 한데 그게 식신재살이에요. 식신재살. 내 앞에 어떠한 장벽도 나한테 있으면 안 된다. 내 말은 무조건 네가 다 들어야 된다. 여자도 마찬가지야. 항상 불평불만 덩어리예요. 항상 적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항상 적대심. 적개심 말고 적대심.
무식상들은 신세 한탄만 하는데 무식상은 성질나면 소리 한 번 지르면 끝이야. 근데 식신제살은 그걸 갖다가 쭉 잔소리를 해. 정말 잔소리 막. 잔소리 제일 많은 거 식신제살 상감증 아우 잔소리 대왕들이 남자들도 얼마나 잔소리 많은데 식신제살도 적은 됐겠죠. 근데 잔소리를 대로 해야 돼. 오늘은 도식만 하겠냐, 막. 이렇게. 도식, 무지하게 되는 사람도 잔소리도 장난 아니야. 도식 된다. 왜 자꾸 내 앞에서 쓰러지냐고. 네. 도식된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자꾸 쓰러져요. 내가 도식이야. 무인선인데 무슨 도식을 시켜. 선생님 앞에서 자꾸 쓰러진대요. 아니 내가 쓰러지는 게 내 앞에 쓰러진다는 게 도시체 앞에서 사람들이 자꾸 쓰러진다고. 아니 도식이니까 식상 몸뚱이를 자꾸 갉아먹잖아요. 그나마 재가 있으면은 들쳐업고 뛰면서 하는데 재가 없으면 쓰러지면은 들쳐업고 뛰어봐야 소용도 없어.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요. 그러니까 인왕하고 무지한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같이 있으면 딱 쓰러지기 좋으니까. 인왕하고 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왕하고 재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편재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길만 하면 그 사람 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왕편제라는 것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인왕무제라는 것은 살려고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호랑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왕무제 곁에는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절대 곁에 둬서는 안 되는 두 부류가 뭐냐면은 인왕무지하고 금한순행이에요. 인왕무지하고 그냥 금한순행. 인왕무제는 사람이 이렇게 호랑이불 역할을 하는 거고, 금한순행이라는 것은 자월에 한기가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자월에 경금이 있는데 화가 부족한 거. 그 금한순행이 금한순행. 그러니까 수로 냉한데 금으로 하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또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 다 하고 계시는 그치, 그 두 개 다 하고 계신 분이 있어. 근데 어쨌든 금한순행은 뭐 일정한 사람도 그 사람부터 가면은 이게 뭐 회사를 나오거나 사업을 정리를 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벗어나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벗어나 사람들. 왜냐하면 그 옆에 있으면 일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인왕무지하고 금한순행 옆에가 있으면은 그냥 무의도식 하는 게 되게 편해. 쟤는 인왕편제니까. 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인왕무제가 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없어. 편제는. 인왕하고 뭐 편제니 상관없어. 도식하니까. 쟤는 인왕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 걸렸으면은 쟤하고 같이 살아야 그렇게 살아나요. 정말인데? 우리가 뭘 고치는 건 다 편제들이 고치는 거예요. 편제들이. 왜냐면 도식을 막잖아. 그러니까 편제가 있으면은 애지간한 병들은 다 자가치료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회복이 무지하게 빠른 거 있죠. 그것도 편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제는 회복이 저절로 안 되고 먹거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운동도 해야 되는데, 편제는 뭐 안 걸렸는데 며칠 몇 달 있다 가보니까 뭐 암이 없어졌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편제들이에요. 그래서 편제들은 사실상
자기가 무슨 뭐 큰 병에 걸리거나 이러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밥만 잘 먹어도 금방 회복돼. 눈이 편해. 꼭 몸이 아프시고 내일 모레 죽을 날 받아놓으면은 쟤한테 가세요. 그리고 그냥 만져달라 그래. 제가 알아서 죽을 딱 끊을 거예요. 제 안수기도는 저런 애가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세대 안수기도 좀 만지면 안 되는 거 있잖아. 안수기도. 그거 진짜 그게 우리가 그 사람 손만 닿아도 아픈 곳이 낯설어 있는 사람 맞죠? 그거 편인편지예요. 쟤는 또 연이 편인이야. 너 내일 또 차려라 그냥. 기본적으로 침이랑 기나고 이런 거. 저런 애 하면은 정말 잘해. 해가 괜찮을 것 같아. 애 낳아야 되는